사실 저는 제가 운동하면서 재능이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노력하면 발전하는구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전과 비교해라. 재능은 저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일단은 뭐 해설에서 제가 잘 맞춘다 이거는 되게 과장된 면이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축구를 못하는 것이 축구 팬들에게 비판받을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축구 못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잖아요. 비난받은 일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닌데 이 우리 사회가 축구 못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했던 어떤 해설에서의 멘트가 그 선수들이 범죄자 취급 당하는 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 말이 이렇게 선수들이 공격받는 빌미가 된다면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경기를 하다 보면 가운데 주인 없는 공이 있는데 그 공을 제가 다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몸이 빨라지고 더 좋아질까 하다가 이제 줄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줄넘기를 2단 뛰기를 매일 이제 1000개씩 하는 그런 훈련을 시작했었죠. 2년 동안. 네. 제가 거기서 이제 놀란 게 노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었죠. 처음에 제가 2단 뛰기를 1000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단 뛰기를 했었는데 100번을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100번 하고 쉬었다가 또 100번 하고, 그래서 100번을 10번씩 나눠서 1000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2년 후에 2단 뛰기 10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 노력하면 발전하는구나. 그런 게 되게 많았죠. 특히 이제 개인 운동. 운동을 하면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을 겪는 게 되게 이렇게 습관화돼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사람은 언제 생각하게 되냐면 고통이 자기에게 오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고통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이겨야 되는지, 또 왜 집에 가고 싶은지, 왜 포기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들, 그 이유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내가 겪어온 시간들이 고통스러웠고, 또 노력하면 발전을 이루는 것도 확인했고, 또 노력하면서도 항상 벽을 만나는 것도 느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난 진짜 억울한 사람이 되겠다. 왜냐면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노력들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훨씬 더 전력 질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뭐 진짜 체력 훈련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그것보다 더는 경기에서 졌을 때 제 안에 있는 이 감정이 느끼는, 최선을 다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졌을 때,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지만 내가 찬 공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절망감 같은 거.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야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훈련을 멈추면 즉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정서적인 고통은 지속되거든요. 내가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괴리감, 스트레스가 저로 하여금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가 읽은 어떤 글 중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전과 비교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저 역시도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계속 실패만 했다고 느꼈던 나의 삶이, 그때 내가 실패라고 규정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실패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 같은 것이 완전히 좀 달라졌던 그런 경험을 했었죠. 토트넘에 갔을 때인데, 토트넘에서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어떻게 이영표 선수는 어떻게 7, 8년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날 아침에도 제가 찬 공이 제가 원하는 공으로 가지 않아서 되게 실패감에 가득 차여서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내 축구 인생은 중간중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잠깐의 성공 뒤에 대부분은 사실 실패한 기억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힌 기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평가를 하지 외부에서. 이런 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와서 제가 한번 제 과거를 뒤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실패했던 것들이. 내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 나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나는 끝이야, 내 인생, 축구 인생.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실패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저를 실패시키거나 저를 포기시키지 못했던 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실패가, 내가 생각했던 그 실패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는 이 실패와 성공은 전혀 다른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실패가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실패가 결국은 실패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죠. 그래서 실패와 성공은 전혀 다른 반대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구나. 실패가 곧 성공이고 성공이 또 곧 실패가 될 수 있다면, 이 성공과 실패는 같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포함한 한 단어지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제 실패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었죠. 무조건 실패가 성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패와 함께 이런 시간이라든가 땀과 노력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인내라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저는 누구든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운동하면서 재능이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친구보다 나는 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해야 돼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재능은 저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재능을 찾고 싶어 하냐면 최소한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능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곧 나의 재능이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굳이 재능을 찾아야 되느냐, 만들면 되지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